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필드 소방전술 저자 김경진입니다. 여러분 시험 보시느라고 그동안 고생하셨고요. 이번 시험은 좀 어렵게 나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소방전술에 있어서 굉장히 지문이 길고 그 다음에 주관식 문제가 많았다. 시간이 좀 부족할 수도 있었겠다. 그런 문제. 그리고 또 좀 깊이 들어간 문제가 가끔 좀 나온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봐서는 좀 어렵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소방장 2022년도 소방장 승진시험 기출문제 풀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1번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구역실 내의 화재 진행 단계의 순서를 옳게 나열한 것을 물었습니다. 자, 우리가 이걸 알기 전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화재 진행, 소방위 시험에도 이렇게 같은 문제가 나왔는데 화재 진행을 일단 알아야 돼요. 자, 점화를 해서 그 다음에 여기가 성장기고요. 그 다음에 채성기고 그 다음에 감퇴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채성기에서 처음 시작하는 이 단계가 뭡니까? 이것이 프레임 오버라고 했습니다. 자, 두 번째가 백드로트 현상이 있다고 얘기했고요. 세 번째가 뭡니까? 그 다음에 이것이 롤오버라고 했습니다. 자, 네 번째 있는 것이 여기 프레시 오버. 그 다음에 이 감퇴기에 한 번 더 백드로트 현상이 있다. 이렇게 제가 설명을 이제 드렸는데, 여기에 대한 내용들을 한번 읽어봅시다. 자, 연소하는 가연물 위로 하염이 형성되기 시작하고, 사실 이 발악 시작할 때는 무염연소라고 일단 우리가 봐야 되겠죠. 출하가 되면서 이제 산소를 끌어들이기 시작하면서, 이제 출하가 되고, 화염이 이제 연소가 상승되겠죠. 확대되기 시작합니다. 자, 시작한다. 화염이 커짐에 따라서 주위 공간에 공기를 끌어들이기 시작한다. 끌어들인다 하는 것은 이것은 성장기에 대한 얘기예요. 끌어들이기 시작한다. 이건 성장기에 대한 얘기가 맞습니다. 우리가 그런 중간 포인트를 잘 알고 있으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구역실 내부에서 상태함이 급속하게 변화하고 처음 발화된 물질 연소가 지배적인 상태로 구역실 내 모든 노출된 가연성 물질의 표면이 동시 발화하는 상태라고 했습니다. 동시 발화한다. 펑! 그러니까 프레임 오버라는 것은 일단 벽 바닥으로 화재가 확대되는 것을 프레임 오버라고 하잖아요. 바닥에 카페트가 깔려있고 벽에 페인트가 칠해져 있다면 더 연소는 확대될 것이다. 급속하게. 그게 프레임 현상이고, 그 다음에 롤오버로 올라가면 가연성 가스가 천장으로 이제 쌓이면서 각 방으로 화재가 굴러 들어가듯이 확대되는 것을 롤오버라고 하는 것이고, 그죠? 예. 그 다음에 롤오버 이후에 있는 것은 프레시오버. 채성기 들어가기 직전에 프레시오버는 동시다발적으로 뻥! 차해지는 가연성 가스가 전체적으로 확대되는 것을 프레시오버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동시발화 상태, 딱 요 내용이 나온 프레시오버라고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예. 자, 그 다음에 다는 화재가 구역실 내에 있는 이용 가능한 것들을 다 태우고 열 발산율이 감소한다는 것은 요거 뭡니까? 감퇴기한 얘기예요. 여기 감퇴기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 다음에 라브는 뭐죠? 구역실 내의 모든 가연물이 화재와 관련될 때 일어난다. 요 내용만 딱 하면 다른 거 읽어볼 필요가 없어. 이것은 뭡니까? 요 내용은 채성기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화재 사요소들이 서로 결합해서 연소가 시작될 때 시기를 말하고 발화의 물리적 현상은 스파크나 불꽃에 유도한 것은 이건 뭡니까? 이것은 점화기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발화기. 요 발화기, 점화기 얘기하는 것이에요. 전도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스파크나 불 이런 것들은 전도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순서를 보면 되겠죠. 이 순서가 다 나와 있잖아요. 자, 제일 처음에 뭐죠? 발화하는 마가 맞죠? 전도 현상 마. 이것이 맞을 것이고, 두 번째는 프레임 오버 현상이잖아요. 프레임 성장기가 맞을 것이고, 그죠? 가가 맞을 것이고,
그 다음에 뭡니까? 그 다음에는 프레시오버 나가 맞을 것이고, 그 다음에는 채성기잖아요. 프레시오버 다음에 채성기잖아요. 이 프레시오버 다음에 채성기. 예, 그래서 채성기가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네요. 라가 맞을 것이고, 그 다음에 감퇴기는 여기에 감퇴기가 있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단계 감퇴기가 있죠. 그건 다 감퇴기. 이렇게 해서 마가나라다. 그래서 항상 제가 강의할 때 이 연수의 진행 상태는 분명히 알아야 된다. 기본이다, 이것은. 예? 그렇게 내가 설명을 한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럼 그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 2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방 용수시설 설치 기준에 대한 얘기인데요. 옳은 것을 물었습니다. 자, 소화전은 소방 용수시설 소화전, 급수탑, 저수조 이런 게 있잖아요. 예, 소화전. 자, 급수탑, 저수조가 있는데 소화전은 지상이 있고 지하가 있는 것이죠. 예, 급수탑이 있고요. 급수탑은 어떻게 됩니까? 예, 도시 미관을 해치지만 여기서는 100mm로 되어 있고요. 여기서 게이지 밸브는 1.5에서 1.7m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물탱크 차가 여기서 물을 받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은 자, 소화전의 상수도와 연결해서 지상식 구조로 하고 호수와 연결하는 소화전의 금속구는 65mm가 될 것이고 급수탑의 급수 배경은 100mm라고 했잖아요. 100mm 이상으로 하고 개폐 밸브는 지상에서 1.5에서 1.7이라고 얘기를 했고 저수도 지면의 낙차. 자, 그럼 저수도에 있는 경우에는 저수도의 경우에 있으면은 자, 여기 딱 이렇게 있으면은 소방차가 여기까지 2m까지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소방차. 여기서 스트레인을 담궈서 자, 깊이는 4.5 이하입니다. 예, 그 다음에 이 수심의 깊이는 0.5m 이상입니다. 예, 왜 그럴까요? 수옵션 하는 것이 한계가 있는 것이죠. 수온의 완전 진공 상태라 하더라도 12m 이상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 우리는 4.5m 이하로 해서 항상 언제든지 물이 바닥에서 올라올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죠. 소방차는 2m, 2m에서까지 접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기준을 지금 하고 있는 건데, 자, 그러면 저수조는 지면으로부터 낙차가 4.5 이하가 맞고요. 흡수 부분의 수심은 0.5 이상이 맞습니다. 소방차가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2m가 있어야 되고요. 상수도와 연결해서 자동으로 이 물이 빠지면 자동으로 급수되는 걸로 해야 됩니다. 수동은 안 됩니다. 예, 자동으로 해야 됩니다. 흡수관의 투입근은 얼마입니까? 60cm입니다. 여기서 흡수관 투입근은 이렇게 이 투입근은 말이죠. 원형이든 사각이든 한 변에 0.6m가 돼야 됩니다. 이상이. 그래서 0.6m 나와 있네요.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순서를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자, 일단 65mm, 65mm 맞네요. 그 다음에 뭡니까? 100mm, 100mm, 어이구, 두 개 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1.5에서 1.7, 1.5, 두 개 다, 이건 틀렸고, 요게 맞습니다. 예. 맞죠? 예. 그 다음에 자동으로 돼야 이 급수는 자동으로 돼야 된다. 자동. 그러면 답이 쭉 해서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예, 좋습니다. 자, 이 기본적인 문제였고요. 좀 안에 주관식으로 지문은 좀 길지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물 하재에서 하점의 위치를 찾아내는 방법 중에서 알람 밸브가 작동될 때 5단계가 있어요. 예, 이것도 제가 시험에 나올 수 있을 것이다 강조한 부분인데 이 순서를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 순서를 한번 봅시다. 자, 일단 건물 위층부터 검색을 시작해서 꼭대기층에서 내려오면서 한다 하는 것은 이거는 보자. 일단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정확한 위치입니다.
자, 일단 정확한 위치입니다. 그죠? 정확한 위치, 1번입니다. 이것이. 정확한 위치. 그 다음에, 쭉 하면, 리세팅 한다고 나와 있잖아요. 리세팅 하는 것이 2번이 될 것이고, 확인했으면 리세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리세팅 하는데 2번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건물 위치에서 내려온다. 꼭대기에서 내려오면서 한다. 3번이 될 것이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가압 송수장치 펌프 확인 4번이 될 것이고, 이거 5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순서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3번이니까요.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이 순서, 예. 제가 서브노트에서도 제가 강의를 했습니다. 중요한 부분이라고. 핵심, 김경진의 핵심 서브노트. 거기에 내용이 거의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3번으로, 4번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의 연소의 용어 중에서 갈로 안에 들어갈 말 중에서 옳은 것이 뭐냐 물었습니다. 옳은 것. 자, 액체 증기압이 끓기 시작하는 것은 B점이죠. 용어의 정의입니다. B점입니다. 자, 대기압 상태에서 고체가 녹아서 액체가 된다고 했으니까 0점이고요. 어떤 물이 1g 1도씨 올리는데 필요한 열량을 뭐라고 하느냐? 비열이라고 얘기합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온도는 변하지 않고 상태만 변화되는 이런 것들을, 이 열을 잠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잠열입니다. 자, 그래서 쭉 보시면은 답이 딱 나와요. 왜냐하면 잠열이 이거밖에 없어. 그렇죠? 예, B점, 0점, 비열, 잠열. 4번이 됐습니다. 자, 용어의 정의. 자주는 나오지 않지만, 예, 가끔 나옵니다. 자, 이렇게 해서 4번 넘어가서 5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에서 하재 현장에서 발생하는 유독가스. 예, 항상, 이거 미심에도 나왔고, 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유독가스의 발생 조건, 발생 조건, 해양 농도 나와 있습니다. 자, 이건 제가 외우라고 얘기를 분명히 했습니다. 그죠? 올바르게 연결된 것이 뭐냐 물었습니다. 아황산가스는 중진류 고무가 맞습니다. OPPM 맞아요. 예, 이거는 맞는 얘기입니다. 자, 시아나수소는 틀렸네요. 예, 시아나수소는 틀렸습니다. 시아나수소는 말이죠. 이거는 CPPM이고, 예, CPPM입니다. 일단 이건 틀렸다. 예,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보통 우리 탄극에서 나오는 것이고, 암모니아 틀렸습니다. 25ppm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틀렸어요. 예, 암모니아 틀렸습니다. 열 경화성 어쩌고 나와야 되는데, 포스캔은 뭡니까? 포스캔은 이거 틀렸네요. 0.1ppm입니다. 예, 이것은 독일이 유대인과 관계되는 것입니다. 그죠? 예, 일단 포스캔도 틀렸다. 자, 그렇게 해서 지금 맞는 것이 1번밖에 없어요. 예, 지금 일단은, 예, 다 틀렸어요. 이렇게 우리가 암모니아나 포스캔 가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 내용과 허용 농도는 알아야 된다. 외워놔야 된다고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예, 좋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6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 위험물의 분류에 관한 설명인데, 갈로 안에 들어갈 숫자가 뭐냐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좀 이거 좀 세세한 부분까지 나온다고 했는데, 물론 이 문제가 2년에 한 번씩 나와요. 예, 나오는데, 아무튼, 이보다 조금 쉬운 문제는 아니다 나왔습니다. 자, 그럼 일단은 유황은, 일단 기본적으로 유황은 60% 중요한 퍼센트 외워야 되고, 있습니다. 예. 철분은 50 중요한 퍼센트. 예. 자, 그 다음에 금속분은 뭡니까? 50이죠. 금속분. 과산화수소는 36입니다. 이런 것들을 외워놨으면 답은 그냥 나오는 거죠. 예. 뭐 내용 볼 것도 없어요. 예. 그래서 지금 몇 중량 퍼센트를 물었은 건 딴 건 묻는 게 없잖아요. 예. 그래서 답은 뭐냐? 답은 60, 50, 50, 36. 60,
50, 50, 36. 답은 3번이 되겠다. 예. 자, 그렇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7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분말 소화약제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물었습니다. 자, 분말 소화약제 틀린 것. 분말 소화약제의 주된 효과는 분말 운무에 의한 방사열 차단이 맞고요. 부착매 효과 맞습니다. 자, 불연성 가스에 의한 질시 효과 맞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거는 맞는 겁니다. 액체 표면 하재에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그러나 액체 표면이 아니고 고체 표면 하재에서 무연 연소에 대해서는 효과가 별로 없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아무튼 자, 일단 이건 맞고 탄산수소 나트륨, 탄산수소 칼륨, 제1인산 암모늄 등의 물질이 미세한 분말로 만들어서 유동성을 낮춘 후 이를 가스압, 유동성을 낮춘 후 유동성을 높여야 된다는 얘기인데 이것도 말장난했습니다. 높인 후 이를 가스압으로 분출시킨다. 질소나 CO2로 압력을 줘서 분출시킨다. 맞습니다. 일단 요것 때문에 이건 틀렸다. 말장난이죠. 이런 건 사실 그냥 지나갑니다. 저도 잘 몰라요. 저도 이게 맞는데 잘 모릅니다.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소화약제로 사용되는 분말의 입도는 10에서 70 범위 내에서 이걸 최적화하려면 20에서 25 마이크로메타 맞습니다. 습기가 가능해서 고화되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금속의 스테아린 산염이나 실리콘 수지, 방수 가공 네, 맞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7번에 2번이 틀렸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8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방교육이 안전교육이 나왔습니다. 이것도 좀 쉬운 문제는 아니고요. 자, 안전교육 골고루 시험이 나왔습니다. 뭐 재난관리 쪽으로 골고루 자동차 구조원리도 나오고요. 자, 그러면 소방안전교육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물었습니다. 옳은 것. 자, 그러면 소방안전관리 교육의 종류잖아요, 이게 지금. 이게 종류입니다. 자, 기능부터 태도부터 딱 종류가 나와 있는데, 뭐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기능교육은 목표 지향적 문제를 처리할 수 있게 한다. 목표 지향적 문제를 처리할 수 있게 한다. 이건 문제 해결 방법이다. 태도교육은 뭐냐? 태도교육은 안전작업에 대한 몸가짐, 이게, 자, 몸가짐 나왔고, 마음가짐이 나왔으면 이게 태도교육입니다. 자, 하재 지휘나 구조 구급, 이런 구조구급은 이건 기능에 대한 얘기고요. 자, 재해 발생 원리를 이해시킨다. 이것은 뭡니까? 지식에 대한 교육이죠. 자, 그렇게 해서 지금 옳은 것을 물었으니까요. 태도 2번이 맞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9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재 조사의 주요 업무 처리 기본 사항에 대한 설명인데요. 틀린 것을 물었습니다. 그러면은 화재 범위가 둘 이상의 관할 구역에 걸친 화재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소방 대상으로 소재지를 관할하는, 자, 관할하는 했으니까요. 예, 관할하는 했으니까 이거는 맞습니다. 왜? 소방불을 진화하는 게 아시죠? 여기 진화했다고 하면 틀렸어요. 진화가 아니고 발화한 소방대상물의 소재지니까 이거는 맞죠. 제가 설명했잖아요. 여기가 평택 소방서가 있고 평택이고 여기가 천안이에요. 천안에 있는데 그죠? 불이 여기서 났는데 센터가 가까우니까 천안서 가서 불을 꺼버렸어. 평택에서 가니까 불이 꺼져 있네. 그럼 진화는 천안서에 있으니까 천안소방서에서 한 건의 화재로 봐야 되나요? 그건 아니거든요. 관할이 어디냐? 그래서 관할은 평택이다. 그럼 평택에서 건수로 잡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1번은 맞다. 그 다음에 2번은 뭐냐? 건축물 화재 소실을 세 가지 구분하는데 전서, 반서, 부분서죠. 반서는 30대 70이 맞습니다. 예. 자, 70 이상은 뭡니까? 전서라고 얘기합니다. 이 전서도 그냥 전서가 아니고 전서도 내가 50%가 소실했는데 나머지 잔여 남아있는 것들이 손을 봐도 쓰지 못한다 하면 이것도 전서에 들어가는 겁니다.
50%밖에 소실 안 해도 전세로 볼 수 있어요. 예, 그런 것들 조심해야 되고. 자, 건물의 소실 산정은 소실 바닥 면적으로 산정하는데 다만 피해 범위가 건물의 6면 중에서 2면입니다. 2면 이하인 경우에는 5분의 1을 곱한 양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건물이 우리가 자, 4가지가 있고 지붕 바닥 하면 6면이잖아요. 여기서 2면이 한 개는 30이고 한 개는 20이라고 봤을 때 그러면 50이잖아요. 50에다 곱하기 5분의 1을 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곱하기 하면 얼마 됩니까? 55분의 1 하면 답이 10이 되잖아요. 10제곱미터가 된다. 그래서 요 공식을 우리가 공부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건 틀렸다. 사상자는 현장에서 사망 또는 부상한 사람을 가지고 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3일 이내에 사망한 경우에는 당해 하재에 대한 사망자라 본다. 3일이면 72시간입니다. 예, 맞습니다. 자, 이해하셨죠?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10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방활동의 특수성 중에서 다음 내용과 관계 있는 것을 물었습니다. 특수성이 나왔습니다. 자, 화재 현장에서 담을 넘든지 사례를 하든지 2층, 3층의 인접 건물로 진입하든지 하여튼 이러한 어려운 힘든 곳을 들어갈 수 없는 곳을 진입해야 된다. 어쩔 수 없어. 진입해야 된다. 이것은 뭐냐? 물었습니다. 자, 내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9.11 테러, 미국 뉴욕 맨하탄에서 월드 트레이드 센터, WTC 건물 2개 쌍둥이 빌딩에서 9월 11일 날 테러에 의해서 비행기가 부딪혔어요. 그래서 불이 났습니다. 자, 밑에 있는 여기 1층에서, 이 로비에서 7개 소방서장이 모여서 회의를 했습니다. 사람들이 지금 막 피난하라고 난리가 났죠. 자, 우리가 여기서 올라가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 이 구조하러 올라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를 회의를 했습니다. 로비에서. 근데 7개 소방서장들의 결론은 올라가자. 그래서 200명의 소방관들이 완전 장구를 착용하고 올라갔어요. 자, 올라갔는데 거의 100층이 되지 않습니까? 올라가는데 올라가서 1시간 만에 붕괴돼 버렸어요. 그래서 200명이 다 사망했습니다. 네? 그것이 뭐냐 이거예요. 위험해서 들어갈 수밖에 없는 문제예요. 이것은 뭡니까? 행동의 위험성입니다. 네? 나머지도 설명을 물론 다 이제 해야 되겠지만, 주관식으로 나왔지만, 굉장히 괜찮은 문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학대 이런 것들은 예측 곤란성이에요. 이런 것들은. 예측 곤란성. 그죠? 활동장애. 이건 현장의 폭발 같은 이런 것들 때문에 활동장애가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행동, 이거 현장이 정상이 아니죠. 현장이라는 것은 정상이 아니다.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자, 됐습니다. 그럼 이렇게 하고 11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방펌프 자동차에 진공펌프가 작동되면은 펌프의 윤활유 흡입구를 통해서 진공오일이 자동차로 들어가게 돼 있고, 자, 진공오일이 나왔습니다. 소방장차 구조 원래 진공오일 몇 리터입니까? 1.5리터까지 이상 할 수 있죠. 한 번 사용하는데 몇 리터? 0.5리터를 한 번 사용하는데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번을 하도록 해서 1.5리터를 해놓은 것이고, 그 내용은 왜 진공오일을 하느냐? 진공오일을 아시죠? 회전 날개를 이렇게 쭉 이렇게 돼서 진공 펌프에서 소방차에 물이 왜 진공 펌프를 달아야 되느냐? 물이 밑에 있기 때문에, 물이 아래에 있는 것을 뽑아 올릴 때는 진공 펌프를 이용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마중물이 들어가는 그런 펌프의 원리잖아요. 그래서 펌프가 필요한데, 물이 밑에 있는 걸 그냥 쓰게 되면 펌프가 필요 없죠, 사실은. 진공이 필요 없는 거죠. 펌프만 돌리면 되지만, 지금 물이 밑에 있는 걸 끌어올리려면 진공을 해서 끌어올린 다음에 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 진공이라는 것이, 그럼 무슨 작용이냐? 냉각작용 맞습니다. 수막은 아니고 유막이지, 유막. 이것도 말 장난한 겁니다. 사실 이게 그냥 지나갑니다. 저도 처음에 그냥 지나갔어요. 그죠? 자세히 보면 이건 유막 형성이 맞습니다. 또, 헷갈리지 않게. 이것도 눈속임이라고 볼 수도 있고. 자, 불가피한 경우에 전용 진공오일 대신에 자동차 엔진오일을 쓸 수가 있어요.
진공률이 없으면 자동차 엔진으로도 쓸 수가 있습니다. 유압이나. 맞습니다. 진공 오일 탱크의 용량 1.5라고 제가 얘기를 했고요. 예, 한 번에 0.5씩 해서 3번을 쓸 수 있다. 진공률이 없으면은 진공이 잘 되지 않고 마모가 되겠죠. 펌프가 손상이 되겠죠. 유막 현상이 없으니까. 예, 그래서 답은 뭡니까? 틀린 것을 물었으니까요. 답은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다음에 12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 교통국의, DOT에 대한 얘기인데요. DOT에 대해서 이 문제가 2년에 한 번씩 나옵니다. 요 부분이 문제 내기가 좋잖아요. 그죠? 요걸 우리가 외우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외울 때는 뭡니까? 백중이라고 했습니다. 백중. 백중이라고 외우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녹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빨가라고 그랬습니다. 빨가. 그렇게 외우라고 했고, 그 다음에 노산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외우라고 했는데, 지금 현재 뭡니까? 백색을 산화성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틀렸고요. 그 다음에 녹불 요걸 맞네요. 녹불. 자, 빨가 틀렸고요. 노란 틀렸습니다.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노산. 자, 그렇게 정리를 하시고, 그 다음 13번을 보겠습니다. 자, 화학사고 시의 누출 처리 방법인데요. 자, 이것도 화학적 방법이냐, 물리적 방법이냐, 두 가지를 묻는 질문이에요. 화학적이냐, 물리적이냐. 자, 이 두 가지를 지금 묻는 질문인데요. 보겠습니다. 일단 유화처리라 하는 것은, 유화처리는 기름이 유출됐을 때, 특히 원유의 대량 유출될 때 작용을 한다. 유화처리 맞고요. 중화란 것은 뭐냐? 중화. 발열이나 유독성 생성물질 어쩌고 중화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흡착은 활성탄 모래 어쩌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다. 내용은 다 맞아요. 자, 그 내용은 다 맞는데 화학적 처리 방법이 뭐냐고 물었어요. 화학적 처리 방법은 뭐냐? 흡착입니다. 흡착을 화학적이라고, 나머지는 물리적 방법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일단 답은 3번이다. 이 설명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앞에 요 내용을 지금 물은 것이죠. 화학적이냐 물리적이냐, 그것을 알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딱 구분해서 우리 교재에 구분해서 딱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14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르래에 대한 얘기가 나왔어요. 이 도르래에 대한 얘기가 나왔는데, 자, 이 음적 도르래가 몇 개냐에 따라서 이제 달라지는 거잖아요. 자, 이것이 4개가 있어요. 80, 잠깐만요. 14번. 자, 지금 여기가 4개잖아요. 보통 작년에 시험에 3개가 나왔습니다. 3개면 뭡니까? 80 나누기 3을 하면 돼요. 27점 어쩌고. 그럼 4개는 말이에요. 4개는 뭡니까? 4개면 80 나누기 4가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이 무게가 80kg인데 돌을 4개를 달게 되면은 무게는 4분의 1만 당기는 힘, 이 무게는 4분의 1로 준다. 20kg으로 준다. 당겼을 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2개 때와, 2개 때는 뭐야? 2개 때는 80 나누기 2가 되겠죠. 그럼 40kg가 되겠습니다. 40kg가 되는 것이고, 2개일 때는. 지금 4개니까, 4개면 20kg잖아요.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그럼 우리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우리가 말이죠. 우리가 로프를, 카르비나도 마찬가지예요. 팔자 카르비나 마찬가지. 이걸 말이죠. 몸에 로프를 우리가 댔을 때 한 번 스치는 것은 반으로, 우리가 반만, 내가 60kg면은 한 번 스치면 30kg에 잡는 힘에서 내려갈 수가 있고, 이걸 또 다시 허벅지로 돌려버리면 2번을 돌리면 또 다시 반으로 주는 거예요. 마찰력을 이용한 것입니다. 마찰력. 모든 우리가 하강기는 다 마찰력을 이용한 것이에요. 그래서 그 마찰력 때문에 우리가 천천히 조정하면서 내려갈 수가 있는 겁니다. 요구자 내려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래서 이 마찰력이 도래가 몇 개냐, 음적 도래가 몇 개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4개이기 때문에 20kg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에서 지칭하는 용어입니다. 이 용어는 무슨 내용이냐? 그렇습니다. 잠수 후의 상승 속도를 9m로 유지하면서 상승할 때, 우리가 질소라든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천천히 속도를 줄이잖아요. 그래서 보통 분당 9m 속도로 올라오고 5m에서 5분 정지, 감압,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올라오면서 내가 내뿜는 물방울을 따라 올라가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한 손을 뒤로 들어서 숨을 밖으로 내쉬면서, 내쉬면서 이렇게 회전하면서 올라오게 되는 거죠. 자, 그렇게 하는데 여기서 분당 9m 유지하고 상승을 하고 체내 질소를, 자, 질소를 왜 밖으로 배출해야 되냐? 우리 공기中대부분 질소로 되어 있잖아요. 이 질소가 체내에서 밖으로 배출이 되지 않으면 혈액이나 세포에 쌓이게 되죠. 그러면 이건 질소 마취가 되는 것입니다. 예, 안 되죠. 예. 그래서 이 잠수병이 걸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것을 미만으로 만들 수가 있고, 상승 중에 감압 정지를 하지 않고, 감압 정지 5분 5m 하지 않고, 최대 머물 수 있는 시간이 수심에 따라 제한되어 있다. 이것은 뭡니까? 최대 잠수 가능 시간을 얘기하는 것이다. 그렇죠? 예. 자, 좋습니다. 15번은 그렇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6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16번. 다음과 같은 유형의 건축물 붕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을, 틀린 것을 물었어요. 자, 그러니까 이게 위시험하고 똑같은 내용인데요. 자, 이 모형은, 이거는 뭡니까? 이거는 말이죠. 캔틸레이방 행위입니다. 캔틸레이방 행위 뭐죠? 가장 안전하지 못하다는 얘기입니다. 못하다. 왜 그렇죠? 자, 캔틸레이버라는 것은 한쪽만 지지되어 있는 겁니다. 여기에 사람이 있다면 굉장히 위험하죠. 이게 언제 이렇게 툭 떨어질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가장 위험하다. 그러면 이건 붕괴 유형에서 가장 위험하다라고 나와야 돼요. 자, 구조 대상자가 생존할 수 있는 장소는 각 층들이 지탱하고 있는 끝부분 아래쪽에서 생길 가능성이 있다고 나왔습니다. 그죠? 자, 있다고 나왔다. 이것은 맞는 얘기고요. 예, 좋습니다. 예, 좋습니다. 틀린 것을 지금 물었잖아요. 예. 자, 지금 이것은 캔틸레버 행위에 대해서 질문을 한 것입니다. 끝에서 생길 가능성이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뭡니까? 붕괴 요인에서 가장 안전하지 못하고 2차 붕괴에 취약하다. 맞습니다. 건물에 가해지는 충격에 의해서 한쪽 벽판이나 지붕 조립 부분이 무너져 내리고 다른 한쪽은 원형을 유지한다. 여기는 원형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마주보는 두 외벽에 결함이 발생해서 바닥이나 붕괴 아래로 무너져 내린 경우다. 이것은 경사형 붕괴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기가 붕괴됐을 때 여기서 안전한 공간이 한쪽으로 나오죠. 이것을 경사형이라고 얘기합니다. 예. 그래서 이건 틀렸죠. 예. 이것은 캔틸레버형에 대한 설명이 아닙니다. 경사형 붕괴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17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다음에서 발생하는 엘리베이터의 안전장치에 대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자, 내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엘리베이터 운전 중에 브레이크 슈를 전자력에 의해서 개방시키고 정지 시에는 전동기 주회를 차단시킴으로써 동시에 스프링 압력에 의해서 브레이크 휠에 쪼여서 잠깐만요. 자, 브레이크 슈를 이렇게 엘리베이터가 있으면은 엘리베이터 카가 있습니다. 외부에 승장이 있고 내부에 카 문이 있고요. 카가 있는데 이 외부에 있는 이 브레이크 슈 이걸 잡아주는 휠을 쪼여서 잡아주잖아요. 그 엘리베이터를 확실히 정지하도록 한다 하는 것은 뭐냐? 이것은 전자 브레이크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렇습니다. 그죠? 자, 비상정지장치는 뭐죠? 비상정지장치는 말입니다. 와이어가 절단됐을 때 여기 와이어가 이렇게 있는데 이 와이어 절단됐을 때
비상정치를 하는 건데 이거는 감속기에 대한 얘기입니다. 잠깐만요. 조속기에 대한 얘기입니다. 조속기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비상상황이죠. 리미트 스위치는 뭐냐? 리미트 스위치, 파이널 리미트 스위치라고 하는 것은 최상단이나 밑에에 혹시 조속기는 1.3배나 1.4배에서 잡아주는 겁니다. 잡아주는 거고요. 리미트 스위치는 이걸 또 벗어났을 때는 위아래에 또다시 전자장치를 제거해서 브레이크를 잡아주는 것이 리미트 스위치가 있고요. 그 마지막에 맨 위와 맨 바닥에 또 있는 것이 파이널 리미트 스위치가 있습니다. 이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또 안 돼서 또 벗어났을 때는 뭐가 있습니까? 충격 완화 장치가 있습니다. 완화 장치가 있습니다. 이건 뭐냐 하면은 이것이 유압식이 있고요. 스프링식이 있습니다. 맨 마지막에 이게 와이어가 떨어지거나 뭐 조속기도 안 돼, 리미트 스위치도 안 돼. 그럴 때 맨 마지막에 톡 튀어나와 있는 완충 장치가 있습니다. 스프링이 있고 유압이 있고요. 예. 그렇게 해서 이 전자장치가 몇 개가 있습니까? 조속장치, 리미트 스위치, 충격 완화 장치, 1.3배, 4배 쭉 있어서 절대 와이어가 끊어진다 하더라도 엘리베이터가 그대로 당겨 꽝 하지는 않는다. 예. 그럴 수는 없다. 이렇게. 이제 보통 사고가 뭡니까? 승장문이 열렸을 때, 칸은 올라오지 않은데 승장문만 열렸을 때 들어가다 보니 떨어져서 사고가 나거든요. 예. 그렇지. 이 카가 바로 뚝 떨어져서 하는 거는 잘 없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조속기 1.3배, 1.4배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답은 전자브레이크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4번이다. 답은. 자, 그 다음에 18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학사고 발생했는데 오염자 제독 작업에 참여한 대원의 제독을 위해서 경계구역 설정과 동시에 경고지역 웜존 내에 제독소를 설치해야 되는데 순서대로 나열한 것이 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자, 제일 처음에 제독소는 뭡니까? 제독소는 두 번째 웜존에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핫존이 있고, 자, 웜존이 있고, 그 다음에 콜드가 있는데, 자, 이거는 오염 통제라고 했습니다. 통제, 오염지역, 안전지역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자, 웜존에 대한, 제독소는 여기에 들어가야 된다. 그럼 제독소의 순서가 있어요. 처음에 뭐죠? 레드 트랩이 있거든요. 자, 그래서 제일 먼저 1번은 절차는 레드 트랩이 나와야 돼요. 자, 1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은 여기 들어가서 방호복을 입은 상태에서 물을 뿌려서 1차 벗는 게 아니에요. 입은 상태로 해서 계단까지 다 해서 1차 소독을 하는 것이 두 번째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뭡니까? 그린은 마지막입니다. 이건 그린 트랩은 맨 마지막. 예.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옐로우로 가야 됩니다. 옐로우. 이것이 3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4번이 그린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레드 트랩, 그 다음에 옐로우 트랩, 그 다음에 마지막이 뭡니까? 마지막에 그린 트랩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레드 그린 트랩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순서대로 했을 때 뭡니까? 2, 잠깐만요. 그럼 1번은 나, 2번은 가가 되고요. 3번은 나가 됩니다. 요 나가 되고 4번은 다가 됩니다. 답은 3번이 되겠네요. 3번이 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19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9번의 구급 문제가 되겠는데요. 자, 다음 내용과 같게 깊은 열 손상은 뭐냐? 여기가 열 손상인데, 요와 관계 깊은 것이, 다음에 열 손상인데, 요 관계 깊은 것이 뭐냐 물었습니다. 자, 일단 딱 보면은, 의식 수준이 저하되고, 뜨겁고 건조하거나 축축한 피부 나왔으면 이건 열사병이에요. 열사병입니다. 우리가 일단 좀 외울 필요가 있어요. 일사병은 뭡니까? 이건 소방관에 해당되는 겁니다. 너무 뜨거운 곳에 땀을 너무 많이 흘리면 발생하는 것이 일사병입니다.
열경류는 뭡니까? 일반적인 땀을 많이 흘렸을 때 나트륨 부족입니다. 이 나트륨을 공급하고 하면 괜찮아요. 쉬고 하면은. 예. 우리 일사병원 저 여름에 야외나 뭐 이런 데서 화재를 몇 시간씩 뜨겁게 하면은 그 무거운 방화복, 그죠? 안에 땀이 그거 지쳐 웬만하면 다 쓰러집니다. 사실 우리 소방관들이 체력이 좋은 거예요. 뭐 이런 그런 사고도 몇 년 전에 또 그런 사고도 있었습니다만 이건 교대로 지휘관이 그늘에 쉬게 해야 됩니다. 예. 자, 그래서 이건 일사병이다. 이런 것들을 알고 있어야 되겠다. 그 다음에 20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타트 분류법에 대해서 수학 위시험에도 나왔던 스타트 분류법. 지금 이게 교장위 시험이 골고루 겹치는 내용, 뭐 똑같은 내용은 아니지만 질문 자체가 겹치는 것들이 좀 있어요. 자, 스타트 분류법에 의해서 자, 가능한 응급처치로 틀린 것이 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자, 무호흡 환자에게 기도 개방을 한다. 예, 이것은 이제 우리 개론에 나오는 문제인데 무호흡 환자에게 기도를 개방해야 되겠죠. 기도 개방. 자, 기도 개방하고 삽입하고, 예, 그 다음에 환자 상태에 따른 팔다리 거상입니다. 팔다리 거상, 기도 개방, 팔다리 거상. 그 다음에 압박입니다. 압박지열, 직접 압박. 그 다음에 환자에게 산소, 이건 빠른 양상을 보이는 환자에게 산소, 이거는 맞지 않고요. 예, 이거는 맞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은 스타트 분류법이라는 것이 뭡니까? 그럴 수 있는 환자는 먼저 딴 데로 이동시키고 남아있는 환자에서 분류를 하는 것인데 세 가지가 있어요. 기도 개방, 팔다리 거상, 직접 압박 세 가지입니다. 하나, 둘, 세 가지가 있어요. 요 세 가지를 묻는 질문이거든요. 스타트 분류법에서. 그래서 요거는 아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20번 됐고요. 21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환자 이동 장비 중에서 척추를 고정하는 효과가 가장 적은 것이 뭐냐? 척추 고정에서 가장 효과가 적은 것이 뭐냐 나와 있습니다. 교재에 딱 나와 있어요. 척추에서 가장 효과가 적은 것은 불량들 것이에요. 예, 이것이 가장 효과가 적습니다. 구출 고정 때는 뭡니까? KD. 이것은 앉은 상태에서 고정을 시키는 거죠. 예, 보통 우리 자동차 사고 났을 때 앉아있는 상태에서 KD 설치해서 그 다음에 긴처적 고정판을 눕혀서 나오죠. 예, 그런 문제. 긴처적 고정판은 이제 뭐 우리가 척추 일반적으로 우리가 긴처적 고정판에다가 해서 뭐 아니면 구출 고정도 1차 하고 2차로 긴처적 고정시켜서 나오는 방법 그렇게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바스켓형은 이건 이제 뭐 우리가 산악, 얼음 구조 뭐 이런 데 다 쓰는 것이 바스켓. 바스켓이 이렇게 돼 있죠. 환자를 이렇게 눕히고 환자 이렇게 해서 구제 대원을 이렇게 해서 하강할 수도 있고 올릴 수도 있고 또 수직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바스켓형은 수직으로도 이렇게 해서 묶어서 이렇게 해서 올릴 수도 있습니다. 바스켓형들 것 좋습니다. 자, 그래서 척추 고정에서 효과 적은 것을 묻기 때문에 불량은 뜰 것이다. 불량은 뭐 반으로 사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 22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도 또 아프가가 나왔습니다. 수학 위에서도 아프가 점수가 나왔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아프가 점수가 나왔습니다. 자, 5가지가 딱 나왔어요. 여기는 굉장히 쉽게 나왔습니다. 소방위 시험보다. 5가지 뭡니까? 총 10점 만점이잖아요. 피부색, 심장박동, 방사문별 5가지입니다. 여기서 0점, 1점, 2점 해서 구분을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일단 봅시다. 몸은 분홍색인데 팔다리가 청색이다. 몸은 분홍색이다. 그럼 이건 1점입니다. 그죠? 1점. 피부색. 두 번째, 심장박동. 100회 미만은 95회니까 100회 미만 1점입니다. 100 이상은 2점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1점입니다. 심장박동 1점. 반사흥분도. 얼굴을 찡그린다. 이거는 1점입니다. 1점. 0점 이렇게 했네. 1점입니다. 반사흥분도. 자, 1점. 재채기를 하거나 뭐 이렇게 하면 2점이 되겠죠.
재채기하고 되면 2점이 되는데 일단 얼굴이 찡그린다는 1점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근육의 강도가 흐늘거린다고 하는 것은 0점입니다. 0점이에요. 흐늘거린다. 약간 움직인다 1점. 약간 움직임이 1점. 뭐 이렇게 막 굉장히 세게 뭡니까 적극적으로 움직인다 하면 2점이 되겠죠. 그 다음에 호흡. 자, 호흡이 불규칙하다 하는 건 1점이죠. 예, 1점. 호흡이 없다 0점. 우렁차다 2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그럼 몇 개입니까? 자, 5개 중에서 1점, 2점, 3점, 4점이네. 왜냐하면 요거는 근육이 흐늘거리면 0점이니까요. 그러니까 1, 2, 3, 4점이 되겠습니다.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뭐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아프가를 했고요. 그 다음 23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3번을 이렇게 딱 보면 이것이 심실세동에 대한 문제가 됩니다. 심실빈맥하고 세동은 다르죠. 빈맥은 규칙적이지만 짧은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심세동, 불규칙하게 되는 것은 심실세동.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압축을 주지 못하고 떨고만 있을 뿐, 진동하고만 있을 뿐 피를 정상적으로 내뿜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것이 심실세동이라고 합니다. 가늘게 떨기만 한다 해서 세동이라고 하는 건데, 자, 심장은 진동할 뿐, 심장은 진동할 뿐, 효과적으로 피를 뿜어내지 못하고 있다. 그거는 심실세동에 대한 얘기가 딱 맞습니다. 심실세동, 여기에 대한 얘기예요. 심실빈맥과, 그러니까 심실세동이냐, 심실빈맥이냐에 따라서 두 가지 중에서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된다 이거죠. 자, 그럼 두 번째는 뭡니까? 재세동이 1분 지연될 때마다 성공 가능성은 70%에 감소한다. 맞습니다. 아세요? 이거 알아야 됩니다. 1분에 7에서 10%입니다. 포인트. 맥박을 확인한 후에 맥박이 촉진되지 않는 환자에게 재세동을 실시한다. 이거는 틀렸습니다. 맥박이 없는 환자에게 해야 되는데 확인한 데서 촉지 않는다는 것은 틀린 것이죠. 그 다음에 8분에서 2분의 1 맞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죠. 자, 여기서 포인트 1분에 70%, 7하고 10%, 8분에서 2분의 1 외워두셔야 됩니다. 그렇죠?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3가지만 외워라. 4가지 다 할 필요는 없다. 이런 것도 보면은 일단 피를 진동할 뿐 효과적으로 뿜어내지 못하고 있다. 그 다음에 1, 7에서 10%, 8, 2분의 1만 알면 되는 겁니다. 그럼 답은 딱 나오게 돼 있어요. 나머지는 답이지. 굳이 이걸 볼 필요가 있나요? 공부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지. 전체를 내가 다 외워야 되겠다. 힘들어서 못합니다. 이해를 하시고 순서는 3가지만 정도만 기억하면 된다. 그러면 시험에 99점을 맞을 수가 있습니다. 자, 24번을 보겠습니다. 기도유지 장비에서 설명인데요. 자, 기도유지 보조 장비가 있습니다. 자, 거기서 입인두 기도기와 코인두 기도기가 있는데요. 입인두 기도기의 크기는 지금 옳은 것을 보는데요. 입인두 기도기의 크기는 입 중앙에서 깃불까지가 맞습니까? 이것도 헷갈리게 돼 있어요. 그냥 지나갈 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 크기를 잴 때는 기가 있으면은 입인두 기도기는 입 가장자리입니다. 입 가장자리에서 깃불까지예요. 중앙이 아닙니다. 자, 이렇게 해야 되고요. 틀렸습니다, 이건. 자, 휴드 튜브는 일형이 아니고 재사용이 가능합니다. 가능합니다. 이거는 맞는 겁니다. 휴드 튜브는 재사용 가능해요. 보통 10회 나와 있는 하여튼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아이겔, 우리가 아이겔은 사이즈에 관계없이 사이즈에 관계없이 충분히 양압 환기가 가능하다고 했는데 이건 틀린 거예요. 왜? 사이즈가 크면은 셉니다. 사이즈가 크면은 누출이라 해야 되나? 누출되기 때문에 양압 환기가 좀 불충분하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불충분하다. 이게 맞습니다. 이게 틀린 거고. 자, 성인의 기도의 삭간 시에 환자의 입에 중앙으로 후두경 날을 집어넣는다고 혀를 눌리고 집어넣는다고 했는데 이거는 우측에서 시작해서 우측에서 해서 어떻게 됩니까? 혀를 그러니까 뭐 혀를 다룬다 이렇게 해야 됩니까? 그죠? 혀를 이렇게 눌려서 한다. 아무튼 이것은 우측으로 중앙하고 우측으로 해서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맞습니다. 그래서 일단 답은 옳은 것을 물었기 때문에 답은 뭡니까? 2번이 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25번 마지막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병원 내에 뇌졸중 평가 도구 중에서 파스트에 해당되지 않는 질문을 했습니다. 파스트. 이 파스트가 언제 시험에 나올지 모른다. 항상 제가 파스트를 유념하고 있어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파스트는 네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페이스가 있습니다. 그죠? 페이스는 입꼬리 올라가도록 써보세요. 파스트. 맞습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암. 자, 이것은 뭡니까? 올리고 10초간 있어 봐라. 그거거든요. 이것도 맞습니다. 자, 그 다음, 올해 나이가 몇 살인지 물어보세요. 이거는 좀 관계가 없고. 자, 문장을 따라 해보세요. 이거는 되죠. 그죠? 자, 이것은 스피치. 이건 S. 마음이 뭐니까? 타임. 몇 시인지 물어보는 거. 이 네 가지예요. 그렇죠? 페이스, 암. 그죠? 스피치, 타임. 이 패스트 아닙니까? 파스트.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다.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이렇게 해서 25번까지 서방장 승진시험 2022년도 서방장 승진시험 기출문제풀이를 해봤습니다. 조금 시간이 걸렸습니다. 이 문제가 단순히 우리가 여러분 답을 다 아시잖아요. 답이 중요한 게 아니고 거의 파생되는 설명을 알아야 또 내년에 또 비슷하게 나와요. 이 문제의 범위가 그렇게 만들어낼 수는 없는 겁니다. 우리 다 공통교재에 들어있는 기본 내용을 갖다가 시험을 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다른 문제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 범위에서 또 나오니까 조금 변형은 되겠지만 제가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함으로써 내년 시험에 또 도움이 될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